오늘은 아파트에서 벌어지는 집단 소송, 특히 4대 보험료와 미지급 퇴직금에 관한 소송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주거생활과 관련된 정보를 꾸준히 올려드리고 있는 친절한 생활연구소 김도형 소장, 김소장입니다. 아파트에 살거나 관련된 업무를 하는 분이라면 평생 공짜인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에게는 새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파트의 여러 소송 중 특히 사회보험공단에 지급되지 않은 직원의 4대 보험료와 퇴직금을 주지 않았지만 위탁관리회사에서 수령은 해간 미지급 퇴직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하나로 법무법인 박병주 상무님 나와주셨습니다. 그럼 본인 소개부터 말씀해 주시죠. 예, 반갑습니다. 저는 아파트 집단 소송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우리 하나로 법무법인의 박병주 상무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집단 소송이라고 하셨는데요. 네. 집단 소송이 무엇인지부터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집단 소송이라는 말 그대로 원고가 다수인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소송이 집단 소송인데, 공동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분들의 피해를 구제해주는 소송인데요. 예를 들자면 아파트 소음 문제라든지 분진, 일조권, 공사 현장 때문에 소음 피해를 받고 있는 거.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아파트 하자 보수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요. 오늘 주제로 다루고자 하는 아파트 관리비에 관련된 이것도 집단 소송의 하나입니다. 그럼 오늘 얘기할 주제인 부풀려진 4대 보험료나 미지급 퇴직금이 무엇인지부터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부풀려졌다고보다는 불법적인 거죠. 원래 받지 말아야 될 것을 받았다라는 게 4대 보험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네. 예를 들자면은 60세 이상의 근로자들은 국민연금을 가입할 의무가 없습니다. 또 고용보험은 65세 이상의 근로자들은 가입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리회사에서 주민으로부터 관리비의 고용보험료 또 연금보험료를 받아서 관리회사에 착복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실질적인 사례가 있나요? 예, 언론에 보도들이 많이 되어졌었죠. 예를 들자면 위탁관리회사에서 60세가 넘어도 국민연금을 내겠다며 주민들로부터 돈을 받아갑니다. 네. 또 65세 이후의 취업자들은 네. 고용보험을 낸다고 속여서 받아가긴 받아가고. 주민들로부터 받아갑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사회보험공단에 납부하지 않은 사례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퇴직금은 어떻게 됩니까? 퇴직금은 노동자가 1년을 근무를 하게 되면 한 달치를 주는 게 퇴직금이죠. 퇴직금인데요. 예. 예를 들자면 A라는 노동자가 1월 1일 날 입사를 했다고 가정한다면 네네. 그분은 내년 1월 1일이 되어야만이 한 달치의 월급에 해당하는 퇴직금이 받아가게 되어지는데 이분들을 내년 1월 1일까지 근무를 시키지 않는 거예요. 보통 한 11개월쯤 되면 해고를 합니다. 해고를 하게 되면 그때까지 적립되었던 금액만큼 줄 데가 없어지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관리회사에서 착복하는 거죠. 네. 그럼 그 지급 준비금을 받아갔다가 이 돈을 지급해줄 의무가 없어졌기 때문에 중간에 착복한다. 네. 이것이 문제라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부풀려진 4대 보험료와 미지급된 퇴직 충당금이 있다는 말씀인데 최근 돌려받은 사례가 있는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예, 우리가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되어져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보면 보여질 수 있는데 그동안에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지 못했을 뿐더러 또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알 수 없었던 건데 지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보신다면 신문에 보도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2021년도 12월 16일자 한국 아파트 신문을 보게 되면 대구지방법원이 판결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8년치 임금비 정산 차액 3억 8천만 원을 입주자 대표회의에 반환하라고 판결한 내용이 있습니다. 당시 위탁관리회사에서는 계약서에 도급계약으로 되어 있고 상법상 채권 소멸시효가 5년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위탁계약 내용에 도급이라는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관련 법리를 비춰보면 이 계약은 위임으로 봐야 한다. 또한 이 계약은 상법상의 일반적인 상거래 계약이 아니며 민법상 10년의 민사소멸시효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도급계약이냐 위급계약이냐는 부분에 대해서 알시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도급계약은 사후 정산할 필요가 없는 계약입니다. 예를 들자면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리회사가 1년치의 계약 금액이 1억이라고 가정한다면 그 1억이라는 돈을 정산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결국은 관리회사가 1억 이상을 쓰든 1억 이하를 쓰든 정산을 하여 입주자 대표에 보고를 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이고, 위임 계약이라고 하면 앞에 같이 입주자 대표 회의와 관리회사가 1억의 계약을 했다고 한다면 위임 계약은 사후에 정산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관리회사에서 9천만 원을 썼다고 한다면 1천만 원은 돌려주라는 내용이고, 1억 1천을 썼다고 한다면 1천만 원을 더 이게 위임 계약입니다. 그래서 도급 계약과 위임 계약의 정의는 잘 아시고 계셔야 되고, 그래서 아파트의 계약은 실질적으로 도급 계약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주장하더라도 민법상 위임 계약에 해당하므로 4대 보험료라든지 퇴직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미 걷어갔다고 해서 자기들이 미지급했다면 그건 주민들한테 돌려줘야 하는 위임 계약에 해당됩니다. 의무가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기간에 대해서는 10년까지 받을 수 있다. 네, 상법상 이 자료들은 5년치를 보관할 수 있고 또 채권 소멸 시효가 5년이라고 주장을 합니다만, 네네. 이거는 민법상 개념 일반 채권으로 봐서 10년 동안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아파트는 이제 8년 동안 계약을 했기 때문에 8년 전체를 받은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거 하나 말씀해 주시죠. 네, 2022년 8월 31일 날 아파트 관리 신문에 보도한 내용을 보게 되면 소속으로 가서 사법부의 판단에 의해서 자료를 요구하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정보 쉽게 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 꼭꼭 눌러주시고요. 오늘 내용 중 혹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아래에 댓글로 질문을 주시거나 우리 박병주 상무님에게 직접 전화를 드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제 영상은 여러분이 함께하는 밴드나 단톡방 또는 페이스북에 무단으로 올리셔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친절한 생활 연구소 김도형 소장, 김 소장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